코로나19 4차 유행이 다시 한번 대유행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대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이미 737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틀 연속 700명대를 유지하다가 실제로 800명을 넘어선다면 지난 1월 7일 869명을 기록한 이후 106일 만에 최다 감염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확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조만간 1000명대로 급증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지 않고 실효성 있는 조치로 통제를 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자꾸 차질을 빚으면서 지금 여러 대책들이 검토가 되고 있죠.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던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는 이 백신을 받아들인 다른 나라들에서 상황이 어떤지 식약처가 외교부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유럽 내 스푸트니크 V 백신은 러시아와 개별 계약을 한 동유럽을 중심으로 도입돼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유럽 주요 나라는 이 백신을 유력한 후보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90%가 넘는 효과성이 인정받은 데다 다른 백신을 확보하기 점점 어려워지면서입니다. 독일은 러시아와 직접 계약을 맺겠다고 했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25만 명분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도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외교부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스푸트니크 V를 도입한 12개 나라의 접종 횟수나 희귀 혈전증과 관련된 이상 반응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유럽의약품청의 승인 심사가 있습니다. 허가가 난 뒤에 움직이면 지금처럼 백신을 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합니다. 승인을 받는데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결과 자체를 지금 잘 믿지 못하겠다라는 분위기거든요. 기껏 구매해서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접종을 안 해버리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최근 러시아에서 이 백신을 맞고 얼마 안 돼 숨진 사례 4건과 합병증 6건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백신과 무관한 사례들이라고 했지만 정보가 투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은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로 승인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결국 코로나19 확산세를 진정시키고 전 세계인이 하루라도 빨리 집단 면역 체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효과와 함께 안전성도 높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중국 상하이에서는 나흘 전 중국산 시노팜 백신을 맞은 우리 40대 교민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났는데 아직까지 사망과 백신 접종의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산 백신을 맞아야 하는 우리 교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흘 전 상하이에서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한국 교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40대 여성 A씨는 어제 오전 자택 침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19일 상하이에 있는 외국인 전용 접종소 통런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A씨가 맞은 백신은 시노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을 맞은 뒤 메스꺼움 등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망이 백신 접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A씨가 평소 건강했고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었으며 접종 후 백신 부작용 증세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교민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예약을 취소하는 교민들도 있습니다. 상하이 총영사관 관계자는 중국 당국에 백신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접종된 백신은 최근 2억 회분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도 지난달부터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사용되는 백신은 전부 중국산 제품이며 외국인이 접종을 하려면 건강에 이상이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서명해야 합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헬기가 첫 번째 비행 사흘 만에 두 번째 비행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이, 더 오래 날았습니다. 화성 대기의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추출하는 작업도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화성에서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화성 헬기 인저니어티가 다시 공중 위로 떠오릅니다. 라이트 형제 필드에서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이륙한 인저니어티는 짧은 정지 비행을 하다가 5도 각도로 몸체를 기울여 2m가량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어 몇 차례 회전 비행을 한 뒤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사흘 전 1차 비행 때보다 2m가량 더 높이 올랐고 비행 시간도 13초 더 늘어났습니다.
사진도 다양한 각도에서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도 화성 지표면에 드리워진 그림자 셀카 화면이 전송됐습니다. 화성의 현재와 미래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We can now fly into craters, for example, explore their walls where we know that water is seeping out, or at least we believe. And we've never really observed them up close because of the fact that we can't reach it. 나사는 앞으로도 3차례 더 비행을 시도합니다. 2차 비행 때보다 20배 더 높은 700m 상공까지 헬기를 띄워 한계를 시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나사는 화성 대기의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추출하는 작업도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지난 2월 화성에 착륙한 탐사 로버 퍼시비어런스에 실린 산소 생산 실험 장치 목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목시는 약 1시간 동안 5.37g의 산소를 만들어냈습니다. 우주비행사 한 명이 10분 동안 호흡할 수 있는 양입니다. 무인헬기 인저니어티가 이 화성에서 동력 비행에 성공한 데 이어 자급자족이 필요한 산소까지 만들어내며 이 지구 밖 인류의 새 정착지 건설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언젠가 화성을 자유롭게 여행하거나 아예 그곳에서 살게 될 날도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아침입니다. 하지만 역시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전 세계 40개국 정상들이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다시 기후위기 공동행동에 나선 미국을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기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인도, 러시아는 진전된 목표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개발국들의 책임을 묻는 등 큰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평균 기온 상승 제한 목표치까지 단 0.3도 남겨놓고 지구의 날을 맞아 전 세계 40여 명의 정상이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이번 기후 정상회의를 주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표치를 과거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제시한 것보다 배 가까이 높게 잡은 겁니다. This is the decade we must make decisions that will avoid the worst consequences of the climate crisis. The United States isn't waiting. We are resolving to take action. 유럽연합 등은 기후위기 공동대응 전선에 복귀한 미국의 선언에 호응하며 강화된 감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1위 중국과 3, 4위 인도, 러시아는 공동 협력은 언급했지만 새 목표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탄소 배출과 관련한 규제로 당장 경제 개발에 곤란을 겪게 될 나라를 부유한 나라들이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We call on developed economies, which historically bear the greatest responsibility for emissions, to meet their responsibilities to developing economies. 논의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We are still subsidizing fossil fuels directly or indirectly using taxpayer money. 관련 시위도 이어져 영국 런던에서는 기후변화 방지운동단체 회원들이 HSBC 본사 유리창을 깨며 석탄 산업 지원 중단을 요구하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미국에서 최근 아시아인들을 겨냥한 증오 범죄가 잇따르고 있죠. 지난달 애틀랜타에서는 총격 사건으로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아시아계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증오 범죄가 반복되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상원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아시아계 증오 범죄 방지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다음 달 하원 의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서 공식 발효됩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흑인 남성의 발길질에 아시아계 여성이 나동그라집니다. 60대 피해 여성은 골반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미용용품점에선 흑인 여성들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떠나라는 욕설과 함께 무차별 폭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You little Asian girl.
Asian people like shoot me in the black market, like we stealing their money. 이 같은 증오 범죄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아시아계 10명 가운데 8명이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답할 정도로 아시아계는 불안감을 호소해왔습니다. 대책 마련에 들어간 미국 상원은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94, the nays are 1. The 60 vote threshold having been achieved, the bill as amended is passed.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에 공화당도 초당적 지지를 보냈습니다. 법안은 온라인 신고 체제를 구축하고 사법당국이 보다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증오범죄 방지 교육을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법안은 다음 달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의결되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 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